이번 지방간 환자분 중에 이제 50대 남성 S타입 환자분이셨는데, 보시면 여기 수치를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들인데, 간 수치, 우리가 AST라고 하는 간 수치, ALT 수치가 89, 53, 정상 범위 한 3배 정도, 2배 정도 높은 수치였고요. 특히 GGT 수치, 감마 GTP라고 해서 담도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많이 높았던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S타입이신데도 불구하고 육류 섭취가, 특히 소고기, 닭고기 섭취가 상당히 많았던 분인데, 그거에 더해서 이분은 알코올 섭취도 많았던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이 좀 많으셔서 그랬는데, 이분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분 증상이 재밌는 게 간질환으로 오신 거가 아니고, 이분은 사실 설사, 만성 설사 때문에 오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항상 물변을 쏟아내는 분이었고, 변에 항상 피가 섞여 나오는 상태였는데, 장이, 아까 제가 장내 미생물과 간 설명을 드린 게 이분 사례가 딱 맞는 게, 장의 염증, 요 마지막에 요 CRP 수치가 0.48, 정상 범위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수치였는데, 그 말은 장의 염증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의 염증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장내 염증이 많아진 걸로 인해서 간의 염증으로 연결돼서 지방간이 오셨던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후에, 실천 후에 간 수치가 다 정상 중에서도 특히 낮죠. 이 정도면 정상 수치, 담도 염증 수치도 정상, 중성지방 수치도 1104였던 게 100으로 상당히 정상까지 돌아왔고, CRP 수치도 돌아왔던 케이스인데,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 건강을 위해서는 장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60대 남성분이시고 N타입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한 달 반 정도가 되겠네요. 보시면 오셨을 때 수치가,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는데, 이분은 사실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술 때문에 자기가 간이 항상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물론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시면서 술을 분명 저랑 끊자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다음 달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가 여기 일부러 좀 숨겨놨는데, 보시면 이 GGT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가 된 건 아니고, 보면 간 수치는 다 떨어졌어. 근데 GGT 수치가 거의 지난달에 거의 2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실 텐데 왜 그러지? 하고 여쭤봤더니 어제 그제 이틀간 술을 아주 진탕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지방간, 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술과의 연관성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분 사례를 보면 실제로 간 수치는 떨어지고 간은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로 인해서 이런 담도 수치가 올라갔지만, 술이 꼭 지방간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 얘기. 이게 중요한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을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지방간, 간을 술과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술을 끊어도 지방간 수치가 안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간 수치가 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간의 염증을 유발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장의 염증이 있는 환경이 내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라는 의미로 사례를 가져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셔서 이제 술 먹어도 된다라는 말 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분도 보면 간 수치도 정상으로 들어오고, 중성지방 수치가 669였던 게 한 112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나머지 수치들도 아직 이분도 치료가 종결된 상태는 아닌데, 이런 사례가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